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아나운서 박경추입니다. 최현정입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시작된 MBC 파업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도 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MBC 파업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장기간의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파업에 나선 데는 그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업을 하면서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공정한 방송을 하자는 겁니다. 공영방송사가 공정방송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저희 MBC는 공정한 방송, 제대로 된 방송을 전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공영방송 MBC 본연의 역할은 공정한 방송입니다. 공정한 방송을 하기 위한 1차적인 조건은 언론의 독립입니다. 김재철 사장은 취임 직후 언론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MBC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제가 독립해서 지키겠습니다. 두고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우리 MBC를 권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 제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원들이 한강에 저를 매달아서 버리세요. 하지만 MBC의 공영성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공영방송 MBC는 MB방송 MBC가 되었으면 국민의 방송 MBC는 정권의 방송 MBC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뉴스데스크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진실을 전할 수 없으며 더 이상 TV수첩을 통해 우리 시대의 진정한 목격자로 역할할 수 없기에 국민 여러분 앞에 석고대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사장이 부임한 이후 MBC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은 너무나 컸습니다. 김재동 씨나 그런 사람들 제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몇 해 전부터는 MBC 뉴스를 거의 개인적으로 보질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학자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 MBC 보도가 불공정해졌다는 응답이 63%였습니다. MBC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도 68%나 됐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 원인에 대해 간부들에 의한 보도 통제 때문이라는 응답이 70%나 됐습니다. 공영방송이 해야 될 가장 큰 축은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의 자율성이다. 그런데 이 두 개 다 크게 외부에서 혹은 내부에 의해서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정치적 위압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김재철 사장은 임명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임 초기 김우룡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김재철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임명권자, 즉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를 정리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이 권력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MBC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김재철 사장은 그 단체 협약마저 해지했습니다. 그런 후 주요 보직에 자신의 측근 인사들을 앉혔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프로그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PD수첩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아온 제작진 6명이 한꺼번에 다른 부서로 쫓겨났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취재하던 한 PD는 용인의 드라마센터 관리직으로 쫓겨났습니다. 방송을 제작하는 PD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제작 부서로 발령한 것은 전례가 없던 횡포였습니다. 또 부당한 인사에 항의하는 평 PD의 의견을 모아 사측에 전달했던 또 다른 PD는 경인지사의 영업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정말 모욕감을 크게 한번 느껴보라고 한번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충격이 상당히 컸죠. 정신적으로도. 과연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바로 눈앞에 있는 팀장과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국장과 싸우는 것인가? 더 나아가 MBC 사장과 싸우는 것인가? 아니면 더 큰 어떤 존재와 싸우는 것인가를 알 수 없게 돼버리니까 정말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죠.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출연자들도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동시간대 청취율 1위를 하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 김미화 씨를 비롯해 시사평론가 김종배, 가수 윤도현 씨 등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이크를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했거나 방송 불공정했다거나가 아니라 그런데 경쟁률은 매우 높은데 갑자기 툭 내리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거죠. 유명 DJ들 심지어 현직에 있는 MBC 라디오 DJ들조차 MBC 라디오에 지금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하고 시골은 나름으로 방송끼리만 얘기합시다. KBS, SBS에 정보 리포트가 나가는데 MBC에 한 번도 못 나간 기사들이 20여 건이 넘습니다. 뉴스 제작 현장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보도 검열이 공공연히 벌어졌습니다. 다른 방송사나 신문사에 나온 내용이라도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기사와 권력자를 불편하게 만들 뉴스는 아예 빼거나 축소 보도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30건이 넘습니다.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전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MBC에서 그 보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비판 기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도 통제를 당했습니다. 권력을 비판하거나 정부 여당에 불리할 것 같은 내용은 취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취재를 하던 아이템도 중간에 제지당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MBC의 간판 프로그램이 무력화되고 공영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이었습니다. 좋은 방송을 만들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조합원들은 방송을 망가뜨리려는 경영진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합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공영방송 MBC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라는 정치 권력이 자기 그냥 입맛에 맞는 사람들 낙하산 인사로 하고 그분들이 와가지고 KBS, MBC를 이렇게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보도가 훼손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두 사장님의 책임 있는 것은 분명하죠. 최근 김우룡 전 박문진 이사장은 김재철 사장 선임을 후회했습니다. 또 낙하산 인사라도 제대로 된 사장이라면 정치적 등거리를 유지해야 하는데 모두 하수인 같은 짓을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영방송 MBC의 몰락은 김재철 사장이 임명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MBC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KBS, YTN, 연합뉴스 등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공영방송사를 포함한 언론계가 공정방송과 낙하산 사장 퇴진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불공정 방송이 MBC뿐만 아니라 방송계 전반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방송의 공영성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은 권력의 눈치만 살필 뿐 공정방송을 하라는 비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월 MBC 노동조합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공정한 방송, 제대로 된 뉴스를 전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와중에도 MBC의 공영성 회복과 공정방송을 위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총파업에 돌입한 후 김재철 사장은 행방을 감추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사장을 찾아다니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재철 사장님! 안에 계십니까? 네,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김재철 사장님 없어요, 여기.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사는 집은 여기 맞죠? 네? 사는 집은 여기 맞죠? 사는 집은 여기 맞는데 없다고요. 성규? 네. 그때부터 못 봤어요. 직원들이 사장을 찾아다니던 그 무렵 김재철 사장이 특급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멀쩡한 집과 사무실을 놔두고 호텔에 몸을 숨겼던 것입니다.
김재철 사장은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였습니다.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대화를 회피하려고 호텔을 전전했던 것입니다. 특급 호텔 비용은 MBC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재철 사장의 해픈 씀씀이가 드러납니다. 지난 2년 동안 김재철 사장이 사용한 법인카드는 무려 6억 9천만 원, 하루 평균 100만 원, 매달 3천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특급 호텔 비용으로만 무려 1억 5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안경 쓰신 혹시? 괜찮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희 집에 자주 오세요. 김재철 임시라는 걸 저희는 다 알고는 있거든요. MBC 법인카드로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다량의 여성용품도 구입했습니다. 공사를 구분하지 않는 씀씀이를 볼 때 과연 공영방송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액수고 이게 업무상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것이 공영방송 MBC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김재철 사장님은 전혀 입증을 하지 않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분명히 업무상 배임죄에 강한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첫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지인들에게 뿌린 공연 티켓은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저기 혹시 저희 사장님이 저번에 보내주셨던 그 공연 티켓이요. 그거, 예, 그거 잘 받아보셨나요? 예, 잘 받았는데요. 김재철 사장이 산 공연 티켓은 MBC가 주최한 뮤지컬 264에 9만 9천 원짜리 VIP 티켓 30장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공연의 기획자인 제1교포 무용가 제이씨와 김재철 사장이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김재철 사장은 도쿄 특파원을 지내며 무용가 제이씨와 인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MBC가 주최한 뮤지컬 264는 제작비 12억 원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공연 관계자들은 제이씨가 이 프로젝트를 맡는 데는 김재철 사장의 지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제이씨의 기획사는 소규모일 뿐 아니라 대형 뮤지컬을 제작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 회사는 전혀 못 들어봤어요. 10억 넘는다고 하면 일렉팅이나 이런 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뽑아봐도 한 10개 안 될 것 같은데요? 의혹의 근거는 김재철 사장이 거쳐간 지역 MBC마다 제이씨의 공연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제1교포인 제이씨가 국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였습니다. 그 활동은 대부분 김재철 사장이 근무했던 울산과 청주 MBC 행사였고 김재철 사장이 본사 사장으로 선임된 2010년 이후 MBC 본사 행사까지 합치면 확인된 것만 모두 17번입니다. 스케줄 확인도 그 섭외하는 담당 PD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라고 올라오면 그러면 이날 실은 써보지 하면서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된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단을 주신 거죠. 넣어라 이렇게. 담당자 얘기로는 이 사람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오면 남는 것도 없고 최근에는 이제 이 사람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셨어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김재철 사장. 공영방송 MBC 사장의 처신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김재철 사장은 그를 임명해준 권력에 보답하기 위해 MBC의 공영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더 큰 문제는 MBC가 김재철 사장 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재철 사장은 국민의 요구인 공정방송을 실현할 의지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업 국면을 이용해 시사교양국을 폐지하는 등 공영방송 MBC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밖으로 피해 다니던 사장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대화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사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할 게 있으면 그러면 집에 가서 아니요.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죠. 공개적으로 얘기하시죠, 사장님. 아니.
공정방송 요구에도 법인카드 의혹에도 대화를 회피하던 김재철 사장은 파업에 대해서만큼은 강경한 조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파업 과정에서 정영화 위원장 등 3명이 해고되고 29명이 정직 등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사측의 강경 대응에 반발해 뉴스 앵커와 보직 간부들까지 자리를 내놓고 파업에 참여하게 이르렀고 김재철 사장은 보직 사퇴 간부들에게도 정직 등 중징계를 남발했습니다. 이로써 김재철 사장이 부임한 지난 2년 동안 해고 및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도 남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 집행부 대부분이 고소 고발을 당한 상태입니다. 또 사측은 노조원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신청했습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사의 가압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경책입니다.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김재철 사장의 강경 대응 방식으로 인해 파업은 장기화되고 사태 해결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더러운 눈을 받으면서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철 사장님! 후배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명단에 또 김정근이라고 또 제 동기 하나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조합원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김재철 사장은 파업 기간 중 측근들을 대거 진급시키는 등 친정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빈자리는 1년짜리 계약직 사원을 모집해 채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함께 뉴스투데이를 진행해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사원들을 이용해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할지도 보입니다. 회사는 걸핏하면 파업을 하는 노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겠다면서 1년짜리 계약직 기자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는 계약직 기자들의 불안한 신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왜곡 편파 보도를 계속하겠다는 꼼수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김재철 사장은 졸속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의 근간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PD수첩, 시사매거진 2580 등 MBC의 주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해체하고 라디오 본부까지 축소하는 등 지속적인 편파방송 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민들께 제대로 된 방송을 전해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희 MBC 노동조합원들은 석 달째 무임금을 감수하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들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김재철 사장 친정체제 구축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BC가 다시 정상화되고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MBC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입니다. MBC의 공영성을 무너뜨린 주범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정방송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위해 정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도 높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방송사 내부의 문제라며 외면해왔지만 최근 새누리당에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을 국민의 것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진데 오히려 더 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이 상황, 이거를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MBC 간부들이 그런 청와대 무슨 그런 홍보수석하고 만약에 결탁돼서 그런 일을 했다면 난 당연히 그거는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MBC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 MBC는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가 사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MBC 사장을 실질적으로 선임하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여당 추천 6명,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치적인 그 추천에 비례해서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이런 구도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의 선임 구도를 좀 바꾸는 거죠.
여가 3명, 야가 3명,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서 공동으로 추천하는 3명을 만약에 박문지 이사로 두는 거죠.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여당이 MBC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에서는 낙하산 사장을 내세워 방송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MBC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19대 국회가 김재철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과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권, 현재 권력과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구조,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낙하산 사장들이 내려오지 않도록 언론관계법, 그것을 포함해서 언론관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어든 야든 어떤 집권 세력이라도 MBC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사장 선임이 중립적인 지배에서 MBC를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뽑힐 수 있는 제도로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개선돼야 됩니다.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은 곧 MBC를 정상화하겠다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상화란 파업을 하기 전의 상태, 즉 부당한 검열로 왜곡 방송을 일삼던 시대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권력에 아부하는 방송이냐, 국민을 위한 방송이냐, 공영방송 MBC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다름 아닌 국민입니다. 저희 MBC 노동조합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공정한 방송, 제대로 된 방송을 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MBC가 공영성을 회복해 공정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김재철 사장이 물러나고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지원과 격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MBC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고맙습니다.